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아의 박우란입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책을 쓰고 또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주시고 또 분석실을 찾아오시기도 하셨는데 좀 미진한 것들, 개인 분석은 많은 분들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요. 강의를 통해서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미진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요. 조금 더. 그래서 저는 제 언어의 발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은 시청이나 청취를 통해서 이 주파수 안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어떤 텍스트를 빼곡하게 준비해 온 게 아니라 이 발화하는 과정 안에서 뭔가가 더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신분석의 연상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신분석과 일반 상담, 일반 심리치료, 정신의학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은 그냥 심리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때 주변에 상담실을 찾으시잖아요. 근데 큰 어떤 틀에서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실을 찾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그리고 병원에 가서는 간단한 면담을 하고 약물을 처방받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신분석은 보통 이제 일반 심리치료나 일반 상담 그리고 정신과에서 정신의학에서 하는 증상을 중심으로 그리고 증상의 제거나 혹은 완화 그리고 증상의 소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방향에서 목표하는 거는 적응이죠. 적응. 원만한 적응이 목표라면 정신분석은 거기에 있지는 않아요. 적응에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정신분석은 이제 무의식을 전제하고 작업하는 것이고 그 무의식이 조금씩 드러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혹은 내담자가 스스로 말하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무의식을 알아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핵심적인 건 증상을 제거하거나 증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상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증상을 없애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굉장히 나한테 힘든 부분, 고통을 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묶죠. 묶는데 이 정신분석 작업에서는 그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해지지 못한 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거,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신체나 어떤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상을 빠르게 제거하거나 없애버리면 정말로 무의식에서 말하고 있는 내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인내를 가지고 그것들의 어떤 진실이 드러나도록 기다리기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충동과 욕망과 우리의 어떤 내적인 구조들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탐색하면서 최대한 증상을 보호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증상을 훼손하지 않고 그 증상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탐색해 나가는 것이 정신분석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분석에서 볼 때 약물이나 혹은 이제 정말 과도하게 심각한 지점에서는 약물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약물을 통해서 도움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정신의 구조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 소거되고 혹은 약물을 이렇게 눌러 놓으면 그게 아주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소멸이 되면 그건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을 봉합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이게 다른 방식으로 또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상담실을 찾으실 때 내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심리 접근을 하고 싶은지, 어느 부분에 접근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정리를 하시고 찾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상담실을 찾으실 때는. 그 일반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도 그 각 전문가들마다 방향성이 다 달라요.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들이 이제 공부한 방식, 수련을 받은 방식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 다르기도 하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내담자들이 그거를 일상 안에서 좀 탐색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꼼꼼하게 탐색을 하셔서 나에게 맞는 어떤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이라는 거는 서로 언어가 맞는 그 분석가를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도 이 맞는 케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언어로, 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작업할 수 있는 상담실, 또 상담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크게 실패는 없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다 있을 텐데요. 보통은 요즘은 이제 일반 심리 상담도 보통 1년 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은 이제 문턱이 낮아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변에 상담실을 찾으시는데, 그런데 이제 뭐 10회기 단기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요. 보통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어떤 해결 중심이라든지 뭐 코칭이라든지 이런 접근은 단기 상담으로 짧은 시간에 어떤 솔루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분석은 이제 정말 막연해요. 막연하고,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무제한으로 열어놓고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열어놓고 이제 그 가능성을 서로 탐색하고 타진하는 작업인데요. 그래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통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것도 중간에 탈락이 될 수도 있고 중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2, 3년씩 뭐 저랑 작업하시는 분들은 또 최소한의 그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그 기간도 기간이고 비용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도 내가 나의 내면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문을 두드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필요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오래 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선택이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을까.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서 용기를 한번 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신분석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안 맞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래서 초기에 예비 면담처럼 일단은 첫 회 상담 뭐 몇 회기까지라도 진행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언어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언어가, 정신분석이라는 언어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구조가 다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건 쓰는 언어가 용어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분석 특히 무의식을 가정하고 왜냐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건 딱 과학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식처럼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라는 걸 가정하고 서로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언어가 나에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감각적이거나 어떤 직접적이거나 어떤 확실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정신분석보다는 뭐 해결 중심이라던가 인지치료라던가 정확한 용어를 쓰긴 어렵지만 보통은 우리가 많은 증상명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특히 병원 가면 증상명을 많이 붙이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인지적으로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아주 명확하고 선명한 것들이 아닌 것들을 잘 못 견디는 경우에는 모호함을 홀딩하거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정신분석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안에서 오히려 그렇게 뭔가를 규정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천천히 이 발화되는 언어가 드러나도록 기다리는 이 시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언어가 풍성하게 나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답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답을 찾고 계시잖아요. 답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신만들만의 답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내 언어를 찾는 거가 중요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우리의 언어가 다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 다 남의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학습하고 배워서 익숙해진 언어들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나를 찾아서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체적이 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는 주체가 있는가 과연 진정한 주체가 진정한 고유한 자기가 있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충동의 노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충동이 주인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고 행위하게 되고 증상도 어떤 충동이 일으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충동과 내가 학습하고 배우고 체화한 언어 사이의 충돌이 또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내 언어를 찾는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굉장히 많은 무수한 타인의 언어, 타자의 언어를 계속 분별하는 작업. 그래서 내가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 묶여 있는지를 찾아가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분리해내고, 분류해내면, 고유한 내가 찾아져서 진정한 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다 100% 분류해낸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남는 게 뭔가 없죠.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분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분화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들은 제 선택, 다시 받아들이고 갱신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밀어내고 탈락시키기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내가 되어가는 것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정이다. 나를 찾는 거는 과정인 것이지 어떤 뭔가를 다 파헤쳐서 무언가의 실체가 명확하게 딱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는 일종의 또 하나의 환타지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탐색의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내가 되어간다. 그리고 그거는 분석을 시작해서 분석을 종결하고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과정, 그 반복의 과정이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정신분석을 하시는 분석가들이나 정신분석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 상담에서는 이 사람이 이 상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얼마나 얻었느냐, 혹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달라졌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하고, 상담가들이 끊임없이 그 부분을 뭐 체크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변화가 정말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변화해서 이 상담자에게 성취감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내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신분석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아주 만족을 느끼거나, 전 이런 경험을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끝은 굉장히 모호해요. 되게 모호해서 좋게 얘기하면 열려 있다는 거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모호한 상태로 끝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는 난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분석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제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일 무섭거든요. 그게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요. 이제 정말 어떤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 분석 시간, 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종결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효과나 변화, 혹은 어떤 근본적인 내담자 안에서의 통찰이나 자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분석이 끝나고 한 달, 두 달 뒤에, 1년 뒤에,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종결을 정해놓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설령 내담자와 분석가가 파국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분석가가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열어놓아요. 이 실패가 혹은 이 파국이 어떤 결과에 또 이르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어떤 효과나 변화되는 걸로 상담자나 분석가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반영되어지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신념이 분석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거 결과에 의해서 그 종결의 모습, 종결의 모양, 종결의 상태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없는 것이 정신분석의 끝이다. 그래서 그 종결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어떤 부분을 종결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종결을 했지만 아직도 분석 과정 중에 있고, 자기 분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여겨지시거나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와도.